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침 욱곡 뉴스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건강상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욱곡 뉴스 준비로 계속 밤을 새는 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피로가 누적된 듯합니다. 아침에 욱곡 뉴스 라이브 채팅창에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때로는 자식처럼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두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가지는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이고 다른 의미의 한 가지는 오늘 자정이 되면 박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대통령께서 계시는 구치소 앞과 자택 앞은 석방을 환영하는 인파들로 가득 차 있을 그런 날일 텐데 이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대통령께서는 오늘 자정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됩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대통령은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과 국선 변호인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인데 이 때문에 미결수,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 신분에서 가결수, 다시 말해 확정 판결에 따른 수용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천 개입 혐의라는 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혐의이고 또 판결이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박 대통령을 가두기 위한 검찰과 재판부가 만든 술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다시피 전 언론에서 이른바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어제 오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자막마저 노란색으로 바꾼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여러분께서도 소식을 접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관련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또 처벌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이들의 행태가 세월호로 하여금 우리를 국민들을 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도가 지나친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 솔직히 말해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이미 세월호는 오염됐습니다. 정치권에 의해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 오염되고 철저히 이용돼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국가적 대참사가 정치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왜 국가적 대참사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여러분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진성을 띠고 있는 나라 말고 세계 그 어떤 나라가 국가적 대참사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그랬습니까? 일본의 대지진이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그랬습니까? 그 어떤 나라가 국가적 대참사를 두고 대통령이 울림머리를 했네, 마약을 했네, 구술했네 이러고 있습니까? 멀리 해외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지요. 1990년 292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회류 침몰 사고 때도 2003년 192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사고 때도 1995년 무려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는 국민 몫으로 남겨두고 국가와 정치권은 재난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대비책 마련에 힘써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세월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바로 그 점을 특정 정치권들은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저히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정권을 가져올 수 없는 정치적 모질이들이 상대 진영을 죽이는데 세월호를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타켓은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들은 박근혜라는 보수 진영의 구심점을 쓰러뜨리면 구심점이 사라진 보수 우파 진영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이라도 한 듯 미친 듯이 세월호를 도구로 박근혜 정권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호를 매개로 박 대통령 흔들기에 성공한 그들은 탄핵에까지 성공했고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4월이면 세월호라는 단어 앞에 여전히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가 따라다니고 있고 세월호는 박근혜, 박근혜는 세월호라는 공식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물리적 감옥에 더해 세월호라는 감옥에 한 번 더 갇히게 됩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또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수 우파의 구심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세월호라는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인격과 인권은 철저히 구겨지고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자, 그것도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던 그 정치인에게 넘어갔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몰하는 세월호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단 2년 만에 국가안보는 무너졌고 위풍당당했던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었으며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자, 또한 국민들도 점점 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좌파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저 실업수당으로 돈 몇십만 원 쥐어주면 그걸로 됐고, 자, 병원 가서 CT 촬영 공짜라면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자, 내 새끼 무상급식에 무상교복 해준다니까 당장 내 돈 안 들어가서 좋고,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동네 공항 철도 깔아준다니까 표 몰아주고, 자, 이렇게 온 국민이 좌파 포퓰리즘에 점점 마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나 국민연금의 고갈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 대한 고갈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부채가 전체 부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공무원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자, 이에 관심을 두는 국민들도 역시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권이 바보인 건지 아니면 국민이 바보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인데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언론입니다.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과 방패막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자, 며칠 전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뻔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이 소식을 그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이를 한 겹, 두 겹, 세 겹 포장해서 마치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는 듯이 이를 국민들께 속이고 있고, 위성사진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적으로 진화된 강원도 산불은 마치 정부가 엄청난 대처 능력을 뽐내서 진화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갑자기 그 다음 날, 자, 화질 좋은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국민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나. 자, TV만 틀었다 하면 연예인 마약 사건을 좋던
싫던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영혼 없는 종편 패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들을 내뱉을까라는 생각을 절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젊은 시절 데모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의 집을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자, 조금 활동적인 야당 의원들에게는 채용 비리다 뭐다 하면서 꼼짝 못하게 수사당국이 겁을 주고 목줄 하나씩 걸어 놓았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휴대폰까지 검열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질 않나. 자, 조금만 정부를 비판하는 조짐이 발견되면 가짜 뉴스로 고소고발 들어가고, 자, 바로 이게 공포 정치입니다. 자, 공정성을 가져야 할 사법부나 검찰,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권의 앞잡이로 활용되고 자유로운 국민 여론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공포 정치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들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왜 말도 안 되는 청와대 말 인사참사가 쉼없이 일어날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자, 암만 깽판 치고 개판을 쳐도 언론이 이를 커버해주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목줄 걸어놓은 야당 정치인들도 정권 무서워 싸우는 신용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은 그저 CT 촬영 공짜로 해주고 수당으로 몇십만 원 쥐어주고 동네에 철도 공항 깔아준다고 하니까 그저 해벨레 하고, 이 사이클이 이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는데 그 강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이쯤 흘렀으면 왜 박 대통령 구속 만기일과 세월호 얘기하다가 논점이 다른 데로 새느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연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게 시초가 돼서 박근혜 정권이 침몰하고 그 시국을 틈타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이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얼마나 침몰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반 정도는 침몰했습니다. 자, 그리고 침몰하지 않는 나머지 반을 지키고 이미 침몰한 반을 꺼내기 위해 정말 양심 있고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마저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말살하려고 들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과 체제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통합이니 역사 바로 세우기니 뭐니 하고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등 부추기기를 통한 상대 진영 죽이기로 귀결되는 일이 투성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물러나면 그들이 말하는 좌파 정권 50년 장기 집권 플랜대로 흘러갈 확률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파 진영이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발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공교롭게도 세월호 5주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겹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제 생각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자, 오늘 저와 같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은 세월호와 침몰한 박근혜, 문재인과 침몰할 대한민국으로 지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과 침몰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요즘엔 유튜브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좌파들이 김대중 노무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하나 명예회복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박근혜 다음 전두환, 전두환 다음에 박정희, 박정희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줄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제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들에 대한 명예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좌파들에게 만만히 보이는 그런 우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웃공 뉴스를 진행하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 오늘 좀 푹 쉬면서 빨리 몸 추스려서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